안녕하세요. 구독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갖고 왔어요. 오늘 대방 디에트르 리비에르가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안에 내부라든가 입지 조건을 자세하게 또 청약 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요거는 대방 디에트르 홈페이지를 보면은 요 VR 영상을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입지 분석하기에 상당히 좋게 해놨는데요. 요게 대방 디에트르가 들어가는 조감도 모습이에요.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도로 앞에가 BRT가 지나가는 노선이 되어 있고요. 요 라인이 이제 수변공원으로 보이죠. 수변공원이고 이쪽 뷰가 보이는 데가 아무래도 이제 42평이나 45평이 들어가는 뷰가 나오는 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가 중학교 부지, 초등학교 부지,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부지가 돼서요. 수변공원으로 이쪽에는 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데는 이제 이쪽 라인에는 여기가 고도 R&D 테크노밸리 삼성 부지가 이쪽으로 들어서는 부지입니다. 그러면 안에 내부라든가 분양 가격, 청약 일정 이런 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월 3일 오늘 오픈했죠. 네, 11월 3일 오늘 모집 공고 났고요. 1순위 청약하기 전에 특별 공급이요. 11월 14일 월요일 날 특별 공급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날 11월 15일 화요일 날 1순위 청약입니다. 아마 2순위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요. 당첨자 발표는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이때 발표고요. 이때 당첨되신 분들은 정당 계약이 11월 3일부터 4일, 5일, 3일간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좀 중요할 게 뭐냐면요. 지금 대방 디에트리랑 대광 로제배양이 요날 같은 날에 오늘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청약이 똑같습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요. 그 다음날이 대광 로제배양 모아 엘가가 11월 23일 날 당발이기 때문에 둘 다 청약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단 먼저 당첨되는 것부터 동호수 먼저 당첨되시는 거 계약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두 개를 청약을 했는데 대방 디에트를 당첨됐고 나 이거 안 하고 대광도 달 것 같아. 그래서 대광을 당첨자 발표 그 다음날 거를 나서 계약을 하려면 둘 다 무효예요. 무조건 먼저 당첨된 거를 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나는 대방 디에트르만 할래 그러면 대방만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서 청약하셔야지만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모집 공고를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모집 공고를 토대로 한 영상이고요. 자, 공급 위치는 A46플러 대방 디에트르고요. 규모는 아파트 지하 1층부터 지상 12층에서 20층 1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726세대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이 132세대, 특별 공급이 145세대. 그리고 입주 예정은요, 23년 10월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내년에 입주하다 보니까 정말 이걸 청약하시는 분들은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 대상은요, 평형대는 84, A, B, C, 그 다음에 111, A, B, 그 다음 115C입니다. 요거에 대한 영상은 제가 앞 영상에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사전 청약 때 그 본청약하는 물량이 146세대였어요. 근데 지금 총 공급 세대를 보니까요. 277세대로 늘었네요. 그러면 포기 세대가 한 130세대가 포기가 물량이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특별 공급 세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특별 공급 세대고요. 일반 공급 세대가 중요하죠. 근데 경쟁이 치열할 게 뭐냐면 84A가 13개, 그 다음에 B가 33개, 그 다음에 C가 34개고요. 그 다음에 111, 42평 A가 13개, 그 다음에 B가 15개, 그 다음에 타워형 45평이죠. 이게 24세대 해가지고 총 132세대가 지금 일반 공급 세대수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많지가 않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건 아시죠? 2018년 12월 11일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분양받으신 분들은 분양권 자체도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이거 청약하실 때 이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이후에 분양받으신 거는 분양권 주택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특별공급
신청 자격에 대해 좀 살펴보면은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이 있는데요.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 최초 이런 거는 특별 공급입니다. 그래서 청약 조건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좀 봐야 될 서류가 많아요. 요구에 해당되는지는 본인의 자격 조건은 모델하우스 오픈했으니까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혹시나 그 중에 조금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또 관심이 있는 게 아무래도 1순위겠죠. 1순위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상 통장에다가 예치금, 기존 34평, 그다음에 42평에 충족되는 예치금이 충족되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를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1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됐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저희 평택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 방식으로 경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추첨을 합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설명해 드리면 평택은 조정 대상이 해지가 됐다 하더라도요. 가점제가 40% 아시죠? 예, 집이 없는 분 무주택 40% 주고 추첨제를 60% 하는데 이 추첨제 60%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으세요. 자, 40%는 무조건 집이 없는 분이 점수가 높으신 분들에 한해서 당첨이 되는데 여기서 무주택 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60% 추첨제의 기회가 또 있어요. 이 60% 추첨제는요. 여기 보시면 75%로 또 나눠요. 60%에서 75%로 나눠주고 나머지 또 25%또 나눠줘요. 그러면 추첨제 60%에는 75%로 무주택을 먼저 줘요. 요 40%에서 떨어지신 분이 이쪽에 가서 또 기회가 있고 여기서도 또 떨어지면 나머지 25%에는 이 떨어지신 분하고 자 여기 보시면 무주택 분하고 1주택, 주택이 하나 있는 분이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당첨이 되셨다 하면은 25% 그런 분의 기회를 드리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무주택은 40%도 있고 60%에서도 두 번의 기회, 세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주택자보다 무주택자들이 훨씬 더 당첨의 기회가 높습니다. 단 여기서 처분 조건으로 해서 당첨이 됐다 1주택자들은 요거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뭐냐면은요. 나중에 처분 조건으로 당첨이 됐으니 입주 예정일 이전에 만약 입주를 언제까지 하세요 했을 경우에는 이전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처분을 하셔야 돼요.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인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입주 가능일 본인이 입주할 수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입주했잖아요. 그러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처분 안 하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바로 검인받지 않거나 입주할 수 없으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급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죠. 이거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무주택이신 분들이 무조건 유리해요. 가점제 40%도 무주택이고 60%에서도 75% 무주택, 나머지 25%도 무주택이고 그 중에서 처분 조건 하신 분은 일부잖아요. 그래서 가점이 안 나오다 하더라도 무주택자들이 훨씬 더 청약이 유리합니다. 이거는 대강 노지에 대한 모아 엘가도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전매 제한하고 거주 의무 기간입니다. 요거 제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르신 분들도 너무 많았고 다른데 부동산 물어봐도 이거 없다고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전매 제한은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다 있고요. 못 팔죠, 사실.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은 3년입니다. 잔금 치르시고 입주 지정이 정해지면은요. 잔금 치르시고 3년 동안은 사셔야 돼요. 전매도 안 되고 사셔야 되고 전세 월세도 안 되시고요. 본인이 직접 거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 세대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하고요. 여기는 내년에 바로 입주다 보니까 자금 계획도 잘 세워야 되시고 본인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청약 전략을 자금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맞는 분들이 청약을 하셔야지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대방 디에트르 분양 가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의 영상도 제가 앞에 올려놨는데요. 층별이라든가 뷰가 보이는 데에 따라서 가격을 좀 차별해 줬습니다. 그래서 뷰가 나오는 데는 좀 가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대별 분양 가격 10층 이상, 백이동 뒷동 같은 경우는 5억 3천대 금액이었고요. 그 다음에 5억 4천대, 뷰가 나오는 데는 5억 5천대, 10층 이상이고 여기에 확장 비용이 630만 원 정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거고요. B타입 같은 경우는 이것도 타워형은 아니었습니다. 판상형 구조로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라인에 당첨되느냐에 따라서 금액대는 5억 2,600까지. 그래서 확장비용은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모델하우스는 84A가 없었고요. 84B와 84C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84C 같은 경우는 타워형이에요. 그래서 타워형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저렴하겠죠. 그래서 4억 8,500, 4억 9,500, 그 다음에 5억 500 해서 확장비용은 600만 원 정도 해서 요거를 두 개 포함을 해야 분양 가격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또 추가 금액이 있는 거 아시죠? 115는 타워형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저렴하게 나오는데 6억 1,800, 그래서 금액이 좀 저렴하고 확장비용 같은 경우는 600만 원대, 500만 원대, 700만 원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에 평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델하우스 방문하시려면은요,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돼요. 꼭 예약하셔야지 기다림 없이 바로 들어가고요. 모델하우스는 84B와 84C, 111B, 115 네 가지 평면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꼼꼼하게 보시고 청약 전략을 어느 평면을 할 건지 그런 걸 잘 보시고요. 3베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면이 거실이 정말 광폭이더라고요. 상당히 넓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면 부분은 방이 뒤로 빠지다 보니까 전면이 상당히 넓었고 제가 보기에는 요 뒤에 방은 좀 북향이긴 하지만 조금은 작은 감은 느꼈어요. 이거야말로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뒤에 방이 좀 작다는 거 그리고 나서는 전체적으로는 색감도 되게 화이트고 깔끔하게 좀 넓게 좀 나와 있었고 84C 타입 같은 경우는 타워형인데도 나쁘지 않았어요. 타워형인데도 보통 타워형 같은 경우는 주방이 답답하거든요. 근데 주방도 개방감이 상당히 넓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타워형이지만 여기는 단지 배치도가 상당히 우수하잖아요. 전망이 좋은 데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창문이 이제 이런 창호를 썼는데요. 이것도 보통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많이 쓰는데 이것도 일반 창문하고는 좀 특장점이 좀 차별화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111이나 115 같은 경우도 내부가 가보시면 팬트리 수납 공간도 널찍널찍하게 나왔고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꼼꼼히 보시고 주방 사이즈가 전체 84, 84, 12, 115가 거의 이런 평면 구조로 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115는 이것도 타워형인데 주방이 엄청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면을 보시고 단지 배치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보셔서 청약 전략 잘 세우시고 좋은 층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대방 디에트를 다녀온 소감을 말씀드렸고요. 대방하고 대광이 똑같이 분양을 합니다. 근데 당첨자 발표가 틀리니까 그거 꼭 확인하셔서 하시고요. 어떤 게 좋아요 하고 많이 물어보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방 디에트는 내년에 바로 입주해야 되니까 기존집을 처분하고 넘어오셔서 작은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방 디에트가 좀 좋은 것 같고요. 근데 거의 대다수가 대강 무죄 배양을 많이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왜냐면 3년이라는 기간도 있고 그때는 기본 인프라도 갖춰질 것이고 그리고 학교를 꼈다고 해서 그 부분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자금 계획이 준비가 되시면 디에트로 가는 게 맞고요. 아니면은 좀 더 여유롭게 조금 좀 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강 무죄 배양을 하시는 게 저는 또 좋다고 보거든요. 단 절대 투자로 접근하시면 안 되세요. 정말 실입주 내가 살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청약하시면 아파트 중에서 고도계산 청약이 제일 싼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나서 정 안 됐을 때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때는 저희 고독 스케치랑 상의하셔서 어떤 걸 해야 나중에 충분한 자산의 가치가 증가가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저랑 같이 논의해요. 자, 여기까지 영상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대광 로제 비양에 대해서도 영상을 또 올려놓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